오늘은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 보충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 보충제를 사용해 보셨거나 현재 복용하고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상의 이점 회복 효과 그리고 수면의 질 향상을 위해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복용하고 계신 마그네슘이 실제로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면 계속 복용하시겠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저는 신경과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중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복용하던 보충제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간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과 관련된 사례들이 제 기억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마그네슘, 영양제를 절대 복용하면 안 되는 8가지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 어쩌면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S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 신경이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 등 수백 가지 생리작용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을 건강보조제로 선택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마그네슘은 주로 신장을 통해 배출됩니다. 신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과도한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면서 적절한 농도가 유지됩니다. 마치 데미물의 양을 조절하듯이 심장이 마그네슘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이 배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그네슘이 체내에 점점 쌓이기 시작합니다. 혈액 속 마그네슘 농도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고마그네슘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고마그네슘 혈증이 무서운 이유는 초기에는 증상이 미미하다가 갑자기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메스꺼움이나 구토 정도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 증상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십니다. 그런데 마그네슘 농도가 계속 올라가면 근육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팔다리에 힘이 없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더 심해지면 호흡을 담당하는 근육까지 영향을 받아 숨쉬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심장의 정위 신호 전달에도 문제가 생겨 심전도 이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몇 년 전 60대 중반의 한 남성 환자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고 피로를 풀기 위해 마그네슘, 영양제를 꾸준히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당뇨병으로 인한 만성 콩팥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태였죠. 어느 날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온몸에 힘이 빠져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액 속 마그네슘 농도가 정상보다 2배 이상 높았고 심전도에서도 이상 소견이 보였습니다. 다행히 즉각적인 치료로 회복하셨지만
만약 조금 더 늦었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건강에 좋다는 영양제를 먹였을 뿐인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그네슘 영양제를 절대 복용하면 안 되는 8가지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입니다. 만성 콩팥병이나 신부전을 앓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그네슘은 주로 신장을 통해 배출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마그네슘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몸속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정상인에게는 안전한 용량도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석을 받고 계시거나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간 기능이 저하된 경우입니다. 강령화나 중증 간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죠.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물질의 대사를 담당합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도 함께 저하됩니다.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칼륨, 칼슘 등 다른 전해질의 균형도 깨지기 쉽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마그네슘을 추가로 복용하면 예측하기 어려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신경근 질환을 앓고 계신 경우입니다. 중증 근무력증이나 루게릭병 같은 질환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질환들은 신경에서 근육으로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병입니다. 환자분들은 이미 근육의 힘이 약해져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은 신경근 접합부에서 신호 전달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상인에게는 이것이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좋은 효과로 나타나지만 이미 신경근 전달에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근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호흡근의 기능까지 저하되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선맥이 있는 경우입니다. 선맥이란 심장 박동이 정상보다 느린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분당 60회 미만의 맥박을 서맥이라고 합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평소 맥박이 느리신 분들이 마그네슘을 복용하면 심장 박동이 더욱 느려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어지럼증 실신, 심지어 심장이 멈추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평소 맥박을 재어 보셨을 때 분당 60회 이하로 나오신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복용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저혈압이 있는 경우입니다. 만성적으로 혈압이 낮으신 분들 또는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럽고 눈앞이 깜깜해지는 기립성 저혈압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의 평활근을 이완시켜 혈관을 넓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혈압이 내려갑니다. 고혈압 환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혈압이 낮은 분들에게는 혈압을 더욱 떨어뜨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아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져 어지럼증, 실신,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특정 부정맥이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방실 차단 같은 심장의 전기 신호 전달에 문제가 있는 부정맥을 앓고 계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장은 전기 신호를 통해 규칙적으로 뛰는데 마그네슘이 전기 신호의 전달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전도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마그네슘을 복용하면 신호 전달이 더욱 지원되어 심장 박동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심전도 검사에서 이상이 있다는 말을 들으셨거나 부정맥으로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7번째는 장마비가 있는 경우입니다. 장마비란 장의 운동이 멈춘 상태를 말합니다. 수술 후나 특정 질환으로 인해 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죠. 마그네슘은 장을 포함한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마비 상태에서는 장 운동을 더욱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에서 마그네슘이 얼마나 흡수될지 예측하기 어려워 혈중 농도가 급격히 올라갈 위험도 있습니다. 8번째는 심한 탈수 상태인 경우입니다. 심한 설사나 구토가 계속되거나 과도하게 땀을 흘린 후 수분 보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탈수가 되면 혈액이 농축되어 마그네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면서 마그네슘 배출 능력도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마그네슘을 복용하면 혈증 농도가 급격히 상승할 위험이 있습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먼저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우선이며 마그네슘 복용은 미뤄야 합니다. 여기까지 8가지 상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이런 상황에 해당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마그네슘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8가지 상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더 있습니다. 바로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마그네슘은 다른 약물들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이나 혈압과 관련된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베타 차단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협심증 부정맥 치료에 흔히 사용되는 약으로 프로프라올, 메토프롤 같은 성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약들은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그네슘도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복용하면 심박수가 너무 느려지거나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디핀, 딜티아젬 같은 약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약들 역시 혈관을 넓히고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마그네슘과 함께 복용하면 효과가 증폭되어 저혈압이나 섬액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제는 소변을 통해 수분과 함께 전해질을 배출시킵니다. 인뇨의 종류에 따라 마그네슘 배출이 증가할 수도 있고 반대로 마그네슘이 체내에 축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제와 마그네슘을 함께 복용할 때는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전해질 농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전해질 불균형이 동시에 있는 경우도 위험합니다. 칼륨이나 칼슘 수치에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마그네슘까지 불균형이 생기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런 전해질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하나의 불균형이 다른 전해질의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 기능에 큰 영향을 미쳐 생명을 위협하는 부정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그네슘을 안전하게 복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용 전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마그네슘 복용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크리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역과를 확인하여 신장 기능을 평가해야 합니다. 크레아티닌은 근육에서 생성되는 노폐물로 신장이 이를 얼마나 잘 걸러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사구체 여율은 신장이 1분 동안 걸러낼 수 있는 혈액의 양을 나타내는데 이 수치가 60 미만이면 신장 기능 저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간 수치도 함께 확인하여 간 기능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S, ALT 같은 간 수치가 높다면 간세포가 손상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작용을 담당하는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물질이든 신중하게 복용해야 합니다. 혈액 속 전해질 농도, 특히 마그네슘, 칼륨, 칼슘 수치를 측정하여 현재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전해질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하나의 불균형이 다른 전해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심전도 검사를 통해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확인하고 혈압을 측정하여 저혈압이나 고혈압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런 기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와 상담하면 자신에게 마그네슘 복용이 안전한지 어떤 용량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단순히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서도 어느 쪽에 가까운지 이전 검사와 비교했을 때 변화는 없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해도 처음 시작할 때는 권장량의 절반 정도로 낮은 용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면서 천천히 용량을 늘려가는 것이죠. 갑자기 높은 용량을 복용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이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하루 300에서 400mg 정도가 권장되는데 처음에는 100에서 200mg 정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문제가 없으면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복용 시간도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공복보다는 식사 직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위장 자극을 줄일 수 있고 흡수도 더 안정적으로 됩니다. 하루 용량을 한 번에 먹기보다는 아침, 저녁 2번에 나누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중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복용을 시작한 후에는 자신의 몸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마그네슘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소화기 증상입니다. 설사, 복통, 메스꺼움,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대부분 용량을 줄이거나 복용 방법을 조정하면 호전됩니다. 식사 후에 복용하거나 하루 용량을 여러 번에 나누어 먹으면 소화기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의 종류를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마그네슘 제품들은 화합물의 형태가 다양합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가격이 저렴하고 마그네슘 함량이 높지만 흡수율이 낮고 설사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구연산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좋고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편입니다. 글리시네이트 형태는 아미노산과 결합된 형태로 흡수가 잘 되고 소화기 증상이 가장 적지만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킬레이트 형태도 흡수율이 우수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제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처음에
한 제품으로 부작용이 있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른 형태를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치안 근력 저하로 평소처럼 걷거나 물건을 들기 어려운 경우, 호흡이 힘들어지거나 숨이 가빠지는 경우, 심한 어지럼증이나 실신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심하게 느리게 뛰는 경우, 의식이 흐려지거나 멍한 느낌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위험 수준으로 올라갔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방치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을 장기간 복용할 계획이라면 정기적인 검사도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 6개월에서 12개월마다 한 번씩 혈액 검사를 받아 신장 기능 전해질 농도 간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더 자주 경우에 따라서는 1개월에서 3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자주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도 이런 질환 자체가 신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마다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약물을 새로 시작하거나 건강 상태에 변화가 생겼을 때는 예정보다 빨리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혈압약을 처방받았다면 한 달 정도 후에 전해질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용 중인 약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산 일반 의약품, 다른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한약 등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이 목록을 의사나 약사에게 보여주어 마그네슘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의사에게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상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고령자나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의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어도 즉시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그네슘을 복용한다는 사실과 주의해야 할 증상들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미리 알려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탈수 상태일 때는 절대 마그네슘을 복용하면 안 됩니다. 심한 설사나 구토가 있을 때,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 등 탈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먼저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시고 심한 경우 병원에서 수액 치료를 받은 후에 몸 상태가 회복되면 그때 다시 복용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이제 진료실에서 제가 환자분들께 꼭 확인해 드리는 질문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마그네슘 복용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의사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첫째, 제 신장 기능 수치에서 마그네슘 복용이 안전한가요?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역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검사 결과지를 받아서 보관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나중에 다른 병원을 방문하거나 건강 상태를 비교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둘째, 제가 지금 복용 중인 약들과 마그네슘의 상호작용 위험이 있나요? 복용 중인 모든 약 목록을 보여주며 물어보세요. 처방약뿐만 아니라 일반 의약품, 다른 영양제, 한약까지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에 복용 중인 약 사진을 찍어두거나 메모해두면 진료에 편리합니다. 약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약국에서 받은 약 봉투를 가져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제 심전도나 맥박 상태 때문에 마그네슘 복용을 피해야 하나요? 특히 서맥이나 부정맥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평소 맥박이 느린 편이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었다면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심전도 검사를 최근에 받지 않았다면 새로 찍어보는 것을 권합니다. 넷째, 만약 복용한다면 하루에 몇 밀릭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제형이 제게 가장 적합한가요? 산화 마그네슘, 구연산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등 여러 종류가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의사나 약사에게 각형의 장단점을 자세히 물어보세요. 가격, 흡수율,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얼마나 자주 혈액 검사나 심전도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정기 검사 일정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달력에 표시해두거나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해서 잊지 않도록 하세요. 검사 시기를 놓치면 위험한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병원에 와야 하나요? 위험 신호를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을 메모해 두거나 가족들과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웃이나 친구에게도 알려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들으면 자신에게 마그네슘이 정말 필요한지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의 상담은 단순히 허락을 받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은 분명히 우리 몸에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간에 문제가 있거나 중경근 질환을 앓고 있거나 심장 박동이 느리거나 혈압이 낮거나 특정 부정맥이 있거나 장 운동이 멈춘 상태거나 심한 탈수 상태라면 마그네슘이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복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혈액 검사와 심전도 검사를 받아 자신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복용 중인 모든 약과 영양제를 의사나 약사에게 알려 상호작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작할 때는 낮은 용량부터 천천히 그리고 몸의 반응을 주에 깊게 관찰하면서 복용해야 합니다.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것이라도 자신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것은 비단 마그네슘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심지어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 나에게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건강의 주인입니다. 주변의 말에 휩쓸리지 말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좋다고 했다고, 인터넷 광고에서 효과가 있다고 했다고, 이웃이 먹고 좋았다고 했다고 무작정 따라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과 여러분의 몸 상태는 다릅니다. 특히 이미 만성질환으로 치료받고 계시거나 여러 가지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고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요. 영양제 하나를 먹더라도 내 몸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정말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안전하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주변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마그네슘, 영양제를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가족이 계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관심이 큰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오늘 하나의 다짐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양제를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겠다는 다짐 내 몸의 신호를 주에 깊게 듣겠다는 다짐 가족의 건강도 함께 챙기겠다는 다짐말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한 줄 남겨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건강 정보는 계속 업데이트되고 발전합니다.